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공모주 3수생 카카오페이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랑 플랫폼 규제 때문에 두 번이나 상장을 미뤘었는데 드디어 청약이 시작됩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민 주식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이런 내용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카카오페이 한 주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김 과장이 열심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카카오페이의 핵심만 뽑고 지난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청약 내용 보면서 주관사는 어디로 할지,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름만 들으면 뭘 하고 뭘로 돈을 벌지 살짝 애매한데요. 현재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커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크주 분위기랑 제 생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주관사부터 보겠습니다. 총 4곳의 주관사가 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페이는 100% 균등 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국민 주식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주관사 입장에선 살짝 아쉬울 수 있겠어요. 받는 경우는 개인들 입장에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IPO 시장 분위기가 살짝 안 좋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좀 많이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관사는 2,000원씩 수수료가 있는데요. 배정 수량이 적은 증권사다 보니까 저라면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증권사로 청약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많이 받고 싶은 분은 이번만큼은 꼭 청약 종료일 3시 이후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경쟁률에 따라서 수량 차이가 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신과 삼성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신한금융투자랑 한국투자증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내용입니다. 청약일 월요일과 화요일, 환불일 목요일입니다. 100% 신주 모집이고요. 상장일에는 공모주주랑 2대주주 알리페이의 지분까지 해서 39% 정도 유통될 예정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이 이번엔 20주다 보니까 한 분당 90만원이죠. 살짝 많이 필요한 이런 금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으로는 EV 세일즈라는 기준을 썼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쓰이는 지표인데 시가총액 대신에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살짝 어려운 지표인데 EV 세일즈가 높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절반으로 성향이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고평가다, 한쪽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가 높은 거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EV 세일즈가 45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카카오 그룹에서 모든 시너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31% 정도 잡아준 게 공모가 고평가 논란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낮아져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크게 결제랑 금융 두 가지 이렇게 나뉘는데요. 양쪽 시장 모두 기존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성보다 카카오페이 파워 자체를 보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결제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온라인 부분에서는 웹과 앱,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QR과 바코드 결제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 서비스 부분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출, 투자, 보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보험 쪽 부분에서 논란이 많아서 상장이 한 차례 연기되었었습니다. 증권이랑 보험을 결제사에서 한다는 점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카카오페이를 단순 결제사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회사가 맞습니다. 종속회사 보시면 이미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이랑 KP 보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증권이랑 보험업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사에서 뱅크와 함께 금융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부터 운전자, 해외여행 이런 보험들처럼 일부 상품에는 금융위가 좀 제재를 했었거든요. 수혜 측 첫날에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혜 측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에겐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연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인데요.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고객 수인데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고객 수가 4천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 금액도 함께 보셔야겠죠. 거래 금액 보시면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거래 금액이 7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이 돋보이는데요. 앞으로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거래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될 건 분명하기 때문에 회사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래 금액이랑 이용자 활동성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자료로 가까워질수록 진입 이후에 사용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의미하는 뜻이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쓰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 편리성이 장점이고 혜택 또한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제 서비스가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20년 자료를 보면 19년 대비 100% 성장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부분만 보더라도 4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파일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카오 그룹 시너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룹사의 최고 혜택이죠. 플랫폼이 일원화되다 보니까 한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 가능한데 결국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할 때 이득이 가장 클 겁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대부분이 카카오페이 거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바일 게임, 멜론 등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에서 결제 시스템을 페이로 진행할 경우에 혜택을 좀 추가적으로 준다면 고객이랑 기업 모두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을 똑똑하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는 B2C 결제가 대부분이지만 회사 간 거래인 B2B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출 서비스 확장과 주식 브로커리지, 디지털 손보사까지 완벽한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손보사 준비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비인가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국내 최초로 핀테크 손해보험사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카카오톡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선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손해보험사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CSS라는 걸 개발 중인데요. KCSS가 뭐냐면 카카오페이 내에서 신용평점을 데이터화해서 대출 서비스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패턴이랑 금액을 세부적으로 데이터한 다음에 뱅크나 페이에서 대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 신용평가 등급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대출이랑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련 뉴스 기사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 판매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막히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사상 첫 균등 배정 100%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기관 분위기를 기사로 거의 내보내지 않는데 첫날 4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기사가 있네요. 악재 해소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크게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페이 투자 메리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룹사 시너지입니다. 카톡 사용자가 4,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 페이는 3,700만 명 정도여서 잠재 고객이 아직도 1,000만 명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혜택을 증가시키다 보면 그 고객들이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제사 중에 금융제휴 최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127개라고 나와 있는데 결제 제휴사가 아닌 금융제휴사입니다. 은행, 카드, 보험, 자산운용, 증권 등등 정말 많은 회사랑 파트너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핀테크 수용도가 타국에 비해서 높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편리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진출하는 사업의 잠재 규모가 무려 46.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 생각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부터 좋은 얘기만 해드렸는데 분명 악재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제일 큰 리스크가 이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1,400만 주를 6개월 보호예수 걸어놨는데 나머지 3,700만 주 정도는 보호예수가 없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 점도 보셔야 됩니다. 페이팔처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향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그룹사에서 엔터랑 모빌리티가 빠르게 크고 있는데 이 부분 결제에서 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적립이나 할인을 적용해주면서 연계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제 대행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카카오뱅크 때도 한번 겪어보셨죠? 평범한 은행으로 보신 분들, 청약 자체를 안 하셔서 수익을 많이 놓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빅테크 기업의 사업 내용은 기존 사업이랑 일치시켜서 똑같이 보다 보면 밸류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이 과연 국민 주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조금 드는데 회사의 성장이랑 주주의 이익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공모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